자, 이 마지막 시간은 지난 시간 말미에는 여기서 이런 술이 나와. 약간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 어디입니까? 그럼 일단 대만입니다. 대만. 네. 대만에 그러면 어떤 술? 대만의 싱글 몰트 위스키 카발란의 대표 제품을 한 병 가져왔습니다. 대만의 싱글 몰트 위스키. 진짜 그렇습니다. 궁금했어요. 아, 근데 카발란. 원래 대만에서 싱글몰트 위스키가 나와요? 안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없어서 못 팔고 없어서 있습니다. 못지 그렇다고. 근데 왜 핫해요? 그러면? 위스키가 일단은 저는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의지가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결정한다는 사회 결정론을 믿는 사람이고, 카발란도 물론 카발란이 정말 극적인 성공을 이뤄냈지만 카발란이 뭐 어떤 잘한 것도 있지만 일단 카발란이 성공을 네. 했습니까?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카발란은 지금 판매량을 조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의 특성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스키는 수요와 공급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품목이에요. 왜냐면 숙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숙성을 예를 들어서 하는 와인 있으니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와인을 100만 병을 팔다가 갑자기 수요가 150만 병으로 늘었어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를 뭐 더 챙겨 오든지 설탕을 넣던지 해서 150만 병을 만들면 돼요. 근데 위스키는 내가 100만 병 받는데 150만 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발란 10년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가장 굉장히 좋은 잠깐만.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일단 나도 알겠어요. 이 이제 천기두서를 한번 하자면은 이 위스키에서 숙성 과정 중에 위스키의 손실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천사의 몫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엔젤스 쉐어라고 하죠. 1년에 한 2%에서 3% 정도씩 증발을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 숙성 창고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더 많이 증발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만은 굉장히 덥고 습한 기후잖아요. 예. 일단 그러면은 굉장히 증발량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1년에 스코틀랜드에 거의 한 3배 가깝게 증발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제가 네가 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외의 원산지. 위스키의 원산지 자체가 스코틀랜드인데 네네. 대만은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랑. 맞습니다. 스코틀랜드적인 시각으로만 보자면은 대만은 위스키를 만들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만들 수가 있는 나라. 그럼요. 일단은 스코틀랜드만 1년에 한 3%라고 했죠. 그러면 대만은 3배 정도 되니까 9%인데 그거 3년 숙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대만을 다 비웃었어요. 너네 더운 기후에서 위스키 만들다가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만이 사실 제주도보다 훨씬 밑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위스키를 정말 고집대로 만들어서 숙성을 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증발이 빨리 하면은 이 밑에 남아있는 위스키들이 증발한 만큼 농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성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카발란은 짧아져요. 스코틀랜드처럼 오래 숙성이 필요하지가 않고 그만큼 공급과 수요에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도 스코틀랜드 증류소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똑같이 10년을 숙성해도 네. 이 대만에서 숙성한 10년이 훨씬 더 농축이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단순히 빠르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된 만큼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카발란을 마실 때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순하게 궁금한 건 네.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농축은 되겠죠. 하지만 그 오크통에서 접촉을 하는 연수가 네네. 스코틀랜드에서 10년을 접촉을 한 거랑 대만에서 5, 6년을 접촉을 한 거랑은 네. 농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연수가 차이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접촉한 연수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5년, 스코틀랜드 12년은 대만의 3년이랑 비교를 합니다. 보통 3, 4년과 비교를 합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넣고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스코틀랜드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어느 정도 내가 따라가 입맛이 선호하는 그 바디감이라든가 더 복잡한 느낌이 12년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 12년과 3, 4년 중에 어떤 걸 만들 거냐 하면 무조건 3, 4년으로 가죠. 근데 비교 시음은 해보셨어요? 비교 시험은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스코틀랜드의 12년과 대만의 네. 3, 4년이 네.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레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캐스크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캐스크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기후의 차이입니다. 기후의 차이.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저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숙성과 발효를 예. 그냥 약간 이렇게 비슷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겨울에 이제 발효종에다가 밥을 주고 발효종이 2배로 부풀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먹이를 먹고 그 발효종이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2배를 네. 부푸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 겨울에는 한 10시간, 1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름엔 6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은 주는데 맛은 또 달라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천천히 이게 부풀어가지고 천천히 부푼 건 그만큼 그 사워한 맛이 조금 덜 하면서 그 둘이 가지고 있는 제가 똑같은 발효종으로 여름과 겨울에 빵을 만들 때 이 빵 맛이 미묘하게 다른 것들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와 그 습도의 차이죠. 온전하게.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시요. 하여튼 대만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구대륙과 신대륙 위스키의 구도를 좀 더 만들어냈죠. 사실 신대륙과 구대륙 위스키의 구도는 일본이 먼저 만들어냈었는데 자, 일본은 뭐 우리가 따지자면 신대륙인 거죠. 그렇습니다. 비교적. 일본은 이제 신대륙이죠. 구대륙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국, 유럽. 그 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 정도가 이제 전통의 위스키 생산인 구대륙이고 나머지는 신대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와인의 개념이랑은 살짝 다르네요. 그죠? 네, 와인은 이제 필록세라 때문에 네, 신대륙으로 그렇죠. 번져나간 건데 네. 위스키는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신대륙들이 이제 재빠르게 노를 저어서 나온 겁니다.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위스키 하면은 그 만들 수 있는 기후가 있다고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서늘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와인이 전 세계로 퍼진 것처럼 위스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카발란이 전 세계의 어떤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용기를 불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카발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거 그러면은 굉장히 자, 맛을 의미가 봅시다. 있는 네. 위스키네요. 맛보고 싶-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술랑요